시장에서 도루슈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종목은 MK전자와 GRT, 여러분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휴 중 국내 증시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저비용 인공지능 딥시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MK전자나 GRT와 같이 딥시크와 관련된 종목들은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시장이 다시 한번 변화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딥시크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전달을 드리고 관련 종목 그리고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트랙 전략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운영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인사이트까지 모두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쉬어가는 연휴 중에 기습적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딥시크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2023년 7월부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붐이 시장에 전달이 되면서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나스닥 1위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공통점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반드시 초기에 들어간다. 왜냐? 일단 개발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엔비디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공지능 전용 GPU 자체가 한 대에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세팅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초기에 투자했던 비용의 약 5.6%만 들여서 개발하는 데 성공한 저비용 인공지능입니다. 성능은 생성형 AI의 선두주자인 이 챗GPT와 맞먹는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사실상 시장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초기에 이 GPU를 구매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GPU를 대여해서 만들어가는 식으로 초기 비용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 저비용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 자리 잡은 이상 앞으로 AI와 관련된 산업 현황은 비용을 줄여가는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경쟁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중국에서 저비용 딥시크를 발표한 직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사양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건 이 딥시크라는 인공지능이 출현하면서 앞으로 AI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혹은 개발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관련주들이 모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플리토부터 GRT, MK전자까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를 활용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어간다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일단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측면, 악재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확인할 이슈는 일단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비용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보안적인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보안이 문제고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추론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보안의 취약점이 발견이 된다면 저비용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용처 자체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이 의구심 자체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각국의 보안 기업들이나 정부 측에서 나서서 이 딥시크를 현재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미국 또한 발빠르게 딥시크로 인해서 기업 정보가 중국에 노출될 걸 염두해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 딥시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딥시크와 관련된 직접적인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 딥시크가 가져온 패러다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빅테크 기업 대비 저비용 고성능 측면에서 이 딥시크라는 것은 충분히 좋은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지컬 AI, 물리적 AI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이 로봇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수많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2030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고 하죠.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중요한 건 비용입니다. 민간에 상용화될 수 있는 로봇은 결국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서포트할 수 있는 가전제품으로 분류가 될 텐데 이 로봇
단가 자체가 웬만한 중형차보다 비싸게 책정이 된다는 건 사실 민간 상용화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저비용 인공지능이 개발이 된다면 오히려 물리적 AI, 이 피지컬 AI가 개발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상호작용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딥시크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추론인데 완전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가장 크게 신경을 쓰는 것 또한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로봇과 자율주행 쪽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을 하고요. 특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엔비디아와 함께 물리적 AI를 개척하면서 국내 로봇 산업의 선두주자로 치고 나갈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딥시크라는 게 등장하면서 현대차를 포함한 많은 대기업들의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1000억을 들여서 만들어야 됐던 걸 50억을 들여서 만들 수 있다면 일단 완성된 상품, 로봇 자체의 단가가 낮아질 수 있고 그만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1억 원을 호가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상품이 있고 500만 원을 호가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상품이 있는데 두 로봇의 성능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 같아도 후자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안과 같은 취약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저비용 인공지능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작용을 하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국내, 미국 어디서든 간에 이 저비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시크는 인공지능 업계에서 저비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딥시크 이전까지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딥시크가 이걸 깼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그리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 국내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서도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 빅테크와 같이 돈 많은 기업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 앞다퉈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딥시크 이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이 저비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나올 겁니다. 시장에는 벤치마킹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 또한 많은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따라가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심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사양 반도체 규제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안과 관련된 취약점 그리고 저사양 반도체 수출 규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두 가지 악재를 피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투트랙으로 공략하는 방향이 가장 올바른 투자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딥시크 관련주보다는 주변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들 알려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 로보스타와 SPG입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보스타는 LG와 관련된 로봇 관련주고요. SPG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업이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AI 소프트웨어를 상용화시키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주죠. 그래서 딥시크가 가져온 이 저비용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맞물려서 시장에서 순환매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 중순에 미리 모아둔 SPG, 여러분들에게 사실 여러 번 영상에서 관심 종목으로 알려드렸던 종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9,000원 아래부터 이 구간까지 분할로 매수한 이후에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약 12%가량 분할로 익절 완료된 상태고요.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매매 전략에 맞춰서 시장 마켓 타이밍에 맞춰서 수익을 함께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재 무릉도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 저희 무릉도원 1300여 분과 함께 하실 분들 위에 잠시 번호 올려드릴 테니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릉도원 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 또한 아침 8시 50분에 매일같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장이 열린다면 어떤 천재지변이 오더라도 저는 방송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 들어오셔서 저희가 매매하는 종목으로 수익도 내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시장 인사이트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에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